네, 알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미국 증시 상장 기업 통해서요. 시장 기회 모색하고 오늘 우리장 투자인트 엿보는 시간이죠. 제약바이오 시리즈 기획으로요.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 이야기 들려주고 계시는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 봤었고요. 노바티스를 봤는데 세 번째 주인공은 어느 종목일까요? 네, 이 기업들이 다 항암제의 명가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1위를 꼽히긴 했는데 네. 다들 지금 굉장히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죠. 살린다, 어떻게든 살린다. 한석규 씨의 대사처럼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왔습니다. 에볼라 사이언스. 치료제 렘데시비르. 이게 이제 긴급 승인으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쓰였었고요. 그리고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독감을 정말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지금 세상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국내 최초 에이즈 치료제 단일정 스트리빌드를 지금 개발했었고 HIV 치료제의 명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활약들을 하는 거죠. 영화 속에 나오는 거대한 전염병을 막아주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벤져급의 네, 정말 활약이 대단한 길리어드 사이언스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사업 내용들 하나하나씩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그 얘기 드렸잖아요. 수학의 정석. 네. 미분 적분을 하려고 조금 한번 들어봤는데 약간 이해가 가려고 했는데 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며칠 미루자 다음 주에 하다가 네. 평생 그냥 수포자로 그냥 살잖아요. 어차피 수포자로 살아도 상관없는데, 그렇죠? 수학을 네. 잘한다고 인생 잘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된다는 알고리즘을 얘기 드린 거예요. 그때 그냥 조금 이해 갈 때 그냥 해버려야 되거든요. 한 달에 그냥 진짜 빡시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왜 이 용어가 어렵냐? 왜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랬겠지만 그 차트에 쓰는 영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의사 선생님을 더 우러러 보게 된다고요. 얼굴을 잘 고쳐줘서 은우님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용어를 쓰고 그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 용어를 근데 우리도 의사 선생님처럼 많이 들으면 수학 때문에 의사를 못했다고 하긴 그러네요. 수학 때문에 의사를 만약 못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그럼 다른 건 영어는 잘하는데 나는 그러면 그거를 열심히 공부하면은 말은 의사 선생님처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그냥 접한 거를 덜 접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TSMC나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크고 우리나라 반도체 1위니까 맨날 무슨 메모리 반도체, 디램이니 낸드 플래시니 듣다 보니까 디램 낸드 플래시가 친해진 거지 디램 낸드 플래시가 제약바이오 용어였으면 안 친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게 친해지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 항암제의 역사를 살짝 다시 말하면 처음에 화학 독성 항암제였죠. 그래서 세포를 다 죽이는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백금 기반으로 하는 시스플라틴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있겠죠. 그리고 수술. 초기에 발견하면 아예 절제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세포를 다 죽이는 거거든요. 방사선 치료도 옛날에 그냥 정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상세포를 죽였었던 것이고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환자를 완전 피폐하게 해골로 만드는 것이고 절제술 같은 경우는 인간의 몸의 장기를 일부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세대 표적 항암제가 출현하게 됐습니다. 타깃으로 해서 표적만 타깃하는. 근데 그 표적 항암제에서 1위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네. 있죠. 근데 그 표적 항암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성입니다. 약을 투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성이 발현이 돼서 잘 듣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3세대로 나온 게 그러면은 인간의 면역력을 기르자 해서 나온 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이제 머크의 키트로다가 1등을 하면서 거기다가 머크의 키트로다는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2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면역 항암제 시대가 열렸는데 면역 항암제의 문제는 또 반응률이에요. 10명한테 투여했는데 1명만 반응이 있다면 나머지 9명은 못 쓰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들은 방사선 치료니 절제술이니 이런 거 화학 독성 항암제 다시 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면역 항암제를 조금 더 그 반응률을 높일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럼 반응률을 높이려면 너의 몸에서 뽑아낸 세포로 하면 반응률이 높겠지. 그래서 자가 유래라고 자기 몸에서 뽑아낸 세포를 더욱더 강하게 키워가지고 다시 투입하는 카티 세포 치료제가 크게 된 것이고 카티 세포 치료제는 지금 백혈병이나 혈우병 같은 림프종 같은 혈액암에 쓰이고 있는 것이고 고형암에는 아직 그 치료 효과가 없거나 혹은 자기 몸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면역 세포이기 때문에 그 사이토칸 후폭풍이 일어난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3세대 면역 항암제의 네. 발전 아니면 3.5세대, 4세대
라고 부를 수가 있죠. 3세대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1위 머크의 키트로다는 면역 관문 억제제고요. 지금 이 말하고 카티 세포 치료제는 면역 세포 치료제입니다. 같은 면역인데 그 환자의 몸에서 뽑아내서 가공해서 넣는다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발전이 되면 자가로 보내면 그때 어제 얘기한 것처럼 차은찬 그 어린이의 그 아픔 사연처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노바티스 본사로 보내야 되거든요. 킴리아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뽑아서 보내면 한 일주일 이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종유래로 지금 동종유래가 같은 인간에게서 다른 사람의 몸에서 뽑아서 대량 복제를 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고 카티가 아니라 NK로 가고 있죠. NK는 고용암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세포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바티스의 킴리아라는 그 물질이 치료제가 세계 최초의 카티 세포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슈퍼마리오 오락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깃발을 딛고 딱 내려와요. 네. 깃발을 먼저 잡은 건 노바티스의 킴리아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세리머니를 하면서 내려와야 스테이지가 끝나거든요. 네. 그 세리머니를 먼저 한 거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예스카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면 예스카다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카티 세포 치료제인 것이죠. 네. 거기다가 타깃으로 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지금 예스카다가 타깃으로 하는 것은 혈액암을 발현시키는 비세포 표면에 있는 CD19라는 것을 타깃으로 합니다. 똑같아요. 킴리아랑 타깃으로 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바티스의 킴리아,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예스카다까지 지금 카티 치료제 1, 2호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4개가 더 나와가지고 지금 카티 치료제를 미국 FDA 기준으로 승인받은 것은 6개입니다. 그 중에서 이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계 예스카다 테카투스 두세 번째로 받은 게 모두 길리어드 사이언스 거예요. 이게 이제 카티 시장이 약 2022년도 기준으로 25억 달러인데 여기에서 10억 달러 넘는 부분이 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예스카다랑 테카투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카티 면역세포 치료제 시장의 절반 이상을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깃발을 처음 꽂는 데는 성공했으나 예스카다나 테카투스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장을 훨씬 더 개화시킨 거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바티스에 이어서 지금 같이 하는 게 편한 것이고 공부하는 것에서도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많이 매출이 정체된 이유도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예스카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처음에는 적응증이 똑같았어요. 예를 들어 예스카다 같은 경우는 작년 5월달과 10월달에 5월달에는 미국의 FDA, 이 10월달에는 유럽 의약품처 EMA, 우리나라엔 식약처가 있죠. 식약처의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냥. 이 미국은 FDA고 유럽은 EMA예요. 거기에서 최초 성인 거대 미만성 비세포 림프종, 이걸 영어로 하면 DLBCL입니다. 비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걸 ALL이라고 해요. DLBCL이랑 ALL 두 개를 대상으로 3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게 노바티스의 킴리아랑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예스카다입니다. 근데 작년 5월과 10월 달에 2차 치료제로 추가 승인을 받았어요. 2차 치료제로 추가 승인을 받았다는 건 뭐냐? 1차 약제 사용 후, 아까 말한 대로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를 쓰던 1차 약제를 사용했는데 12개월 내 종양이 재발했어요. 혹은 불응성, 아예 약이 듣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대 미만성 비세포 림프종, 비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그러니까 아까 영어로 말하면 DLBCL이나 ALL 이 두 개를 최초로 승인받았던 그 적응증을 대상으로 하는 건 똑같은데 2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노바티스의 킴리아랑 매출이 확대가 되게 됐냐? 노바티스의 킴리아도 똑같이 2차 치료제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불발됐어요, 허가가. 왜냐?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른바 우리가 편히 말하는 골수 이식이라고 불리는 거고, 가을 동화에서 송혜교 씨가 죽은 것도 그거고, 우리가 항상 드라마에서 백혈병 환자가 마지막에 얼굴이 굉장히 질려서 그 골수 이식할 그 대상을 찾아다니시는 거 보셨을 네. 거예요. 골수 이식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조혈모 세포 이식인데, 조혈모 세포 이식은 지금 아주 백혈병의 어떤 그 표준 치료입니다. 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월등한 치료를 임상에서 증명했어야 되는데 노바티스의 킴리아는 그걸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2차 치료제로 승인을 못 받은 것이고 예스카다는 그거를 증명해냈기 때문에 2차 치료제로 증명을 받은 거예요.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갈리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갈려서 2022년 5월달 기준으로 FDA 2차 치료제 추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22년도 길리어드 사이언스 예스카다 전체 매출이 12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10억 달러가 연매출이 넘으면 블록버스터라고
네. 우리가 판명을 해주게 됐는데 1조입니다. 1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블록버스터에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 승인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2017년에 카티 치료제를 포함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하는 카이트 파마라는 회사를 16조 9,800억 원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바로 이 카이트 파마가 개발하고 있던 게 예스카다입니다. 그거를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아까 말한 대로 뭐 에이즈 치료제, 무슨 뭐 타미플루, 뭐 이런 렘데시비르로 판 돈을 가지고 그 캐시카우로 이걸 산 거죠. 그러면서 카티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아주 그 훌륭하게 만든 다음에 2차 치료제까지 승인을 받아서 노바티스의 킴리아를 꺾어버린 것이고 네. 2018년에 예스카다 매출이 어느 정도였냐? 2017년에 카이트 파마를 인수하고 나서는 3,735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1조 원이 넘었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이 2022년까지 4년 동안 3배가량이 증가한 거예요. 폭발적으로. 2022년 킴리아 매출이 5억 3,600만 달러거든요. 킴리아 매출이 5억 3,600만 달러고 아까 전에 예스카다 매출은 12억 달러라고 네네. 했죠. 그러니까 킴리아가 먼저 깃발을 꽂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예스카다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아까 전에 2차 치료제를 승인을 네네.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서 갈린 것이죠.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뭐 5억 얘기를 했죠. 뭐 5억 집을 팔아서 마련했는데 시기를 못 놓쳤다고. 근데 이제 뭐 건강보험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598만 원이면 된다고 최대. 근데 예스카다의 가격이 미국 기준으로 약 4억 2,261만 원입니다. 이거는 둘 다 원샷 치료제이기 때문에 한 번만 들긴 해요. 네. 근데 4, 5억이라는 거죠. 원샷 원킬 치료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목을 매는 것인데 네. 노바티스의 킴리아는 미국 기준으로 5억 3,81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차이가 1억 정도 납니다. 네. 그러니까 1억 정도 나는데 예스카다는 2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으니 가격도 싸고 2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노바티스의 킴리아는 카티세포 치료제를 전 세계 최초로 승인받았다는 그 역사적인 부분은 발을 디뎠으나 네.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예스카다에 이 부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2차 치료제를 선점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 노바티스 킴리아가 빨리 따라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당분간 격차를 벌릴 수밖에 없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에게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예스카다가 얼마나 그 의미가 대단하고 또 실적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사실 항암 치료제에 대한 역사부터 다 훑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스카다를 포함해서 관련된 매출 그리고 관련된 목표 주가까지 좀 이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도 1분기 매출액이 6.57 빌리언 달러고요. 그냥 밀리언 달러가 아닙니다. 빌리언 달러고. 그리고 19 밀리언 달러가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2023년 1분기에 굉장히 늘었습니다. 매출액은 6.33 빌리언 달러로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투자 의견이군요. 예, 빌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지금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01 빌리언 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2020년도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9 밀리언 달러였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0배가 지금 나왔습니다. 영업 마진이 굉장히 지금 확대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기업 인수들로 이렇게 현금 흐름이 갑자기 좀 쓰이게 되면 이렇게 편차가 좀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네, 이유로 맞아요. 상황을 파악하면 돈으로 될까요? 그냥 다 좋은 것들을 다 사버립니다. 네.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의 진입 장벽을 돈으로 주요한 이 업체들을 다 사들여 버립니다. 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네, 월가 목표 주가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평균치는 91.08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제일 높은 목표 주가는 105달러가 나오고 있고요. 제일 낮은 거는 80달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 같은 경우에는 바이 의견이 5개고 홀드 의견이 7개고요. 셀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더레이트 바이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더레이트 바이 의견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말씀을 주셨다시피 저는 한 5번은 정도는 더 들어야지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네. 양호한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리면 네네. 건강보험 같은 거 괜히 엉뚱하게 들지 마시고 우리가 뭐 이걸 안 만나는 게 가장 좋아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던가 노바티스의 킴리아,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예스카다를 우리가 병원 현장에서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죠. 건강한 게 제일 좋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만나게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하겠는가. 바로 그걸 개발한 회사들한테 주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강보험이 바로 이 주식들이 건강보험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건강보험을 들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의 주식을 나의 노후와 나의 건강에 위협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사십시오.
현명한 자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의 노후, 우리의 건강을 지키자 이런 말씀까지 네. 저희가 언젠가 오늘 이 회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불현듯 만나게 됐을 때 네.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